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엔트로픽에서 소스 유출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지금 나름 난리가 나고 이제 언론들도 난리가 났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델 자체보다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라고 이제 챗GPT가 얘기를 하는데, 유출에서 가장 확인된 거는 순수 모델 파라미터가 아니고 시스템 프롬프트, 툴 호출 로직, 세이프티 필터 체인, 응답부 처리 규칙, 이 네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LLM 지금 클로드가 성능이 되게 좋은 이유가 모델 프롬프트 툴 필터 조합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의료, 위험 행위들 카테고리별 대응 규칙이 완전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 헌법적 규칙, 안전 규칙, 상황별 행동 규칙이 상세하게 분기되는 이런 시스템 프롬프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AI 자체의 그 퀄리티가 달라진다라고 제가 매번 얘기했죠. 이 경우도 거의 이제 개발사에서 의도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을 정의를 빡세게 한 거야. 근데 이 얘기 했잖아. 근데 이 얘기를 왠지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물론 내가 정확하게 그때는 소스를 볼 수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예상한 게 맞잖아요. 또 전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보면 이제 그런 성격 테스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보면은 약간 자기애적 성향이 좀 강하게 나오더라고 최근에. 근데 내가 옛날에 안 그랬거든. 근데 내가 팀노바를 하면서 그러니까 훨씬 고연봉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오히려 업계를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제 현업 개발자들은 옛날에 많이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격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선배들 말을 되게 잘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선배들이 훌륭한 선배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너무 왜곡되고 편협한 사고를 많이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 따라가면은 저연봉에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것 같아, 성격이.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 얘기가 비논리적이었거든. 그러니까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비한다든지 플랫폼을 그냥 그걸 잘 모르면서 비하하고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 지금 바이브 코드 맹신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비개발자분들이 맹신을 할 때 보면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 안 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프롬프트 사용법에만 자꾸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저처럼 이제 시스템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이상한 거야. 왜냐면 이게 실제로 AI 프로젝트를 이것저것 또 많이 하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그 팀노바 학생들이랑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걸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거든. 근데 클로드는 그것보다 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그쪽 전문가들이라서 더 복잡한 구조를 가졌는데, 문제는 이게 유출이 돼서 이거와 유사한 서비스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결국엔 튜닝을 한 거지, 일종의 그 어떤 상황에 되게 좋게. 그래서 코드 쪽에서 워낙에 예전부터 클로드가 이제 사실 거의 이제 수익이 나는 분야가 거의 코드 쪽일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 특화를 워낙 잘 시켜놔서 그 높은 금액을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팀노바 단톡방에도 한 거의 제가 한 달에 얼마 쓰시냐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한 300불 정도 쓴다 그러더라고요. 두 분이서 쓰시는데 300불씩 써서 600불 정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현업 개발자분이시고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돈이 되긴 되구나. 설치형이 또 돈이 더 돼요. 이제 토큰을 더 많이 소비하니까.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었죠. 어쨌든 퀄리티가 좋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결국엔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상황에 맞춰서 튜닝을 겁나 잘했다. 그러니까 AI를 모든 걸 완벽하다고 원리를 모르고 보면 그냥 신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원리를 과학자들이 뭐 진화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밝혀내기 전에는 신이 다 주신 선물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원리나 DNA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걸 알고 나면은 그렇게 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흑사병이 사라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라졌다기보단 그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원리를 알면은 그렇게 신처럼 이렇게 추앙하진 않아요. 그래서 왠지 이럴 것 같았어. 내가 얘네 좀 느낌이 그랬었어. 그리고 클로드는 툴 사용 중심 에이전트 구조였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툴 호출이 가능하고 검색, 코드 실행, 문서 접근, 모델은 직접 답하지 않고 툴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레이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개발사에서 그냥 의도한 대로 가는 거야. 이게 보면 만능으로 보이지만 왜 개발자를 계속 뽑겠어? AI 회사에서. 오픈 AI는 개발자를 2배 가까이 늘린다고 했죠. 올해 안에. 한 3,500명 더 뽑는다 그랬나? 4,5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 그렇게 완벽한 전지전능한 AI가 왜 그러겠어? 원리를 아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 하나하나 또 파인 튜닝 빡세게 하겠구나. 하나하나 좀 특화시켜서 내부 정책을 많이 만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발전 속도를 보여주는 건 어마어마한 투자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 AI 기업이 적자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적자가 되게 많은 게요. 오픈 AI 제일 잘 나가는 오픈 AI조차도 사실 이게 엔트로픽이 요즘 제일 잘 나간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매출 규모는 여전히 오픈 AI가 제일 높고 그 활성 사용자도 엔트로픽에 비해서 10배예요. 그래서 오픈 AI가 거의 최고인데도 대규모 적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수천억에서 조 단위 모델 학습비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적자가 엄청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트로픽 같은 경우도 사실 오픈 AI보다 매출이 적다 보니까 오픈 AI의 한 절반 수준 정도더라고요. 절반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수십억 달러가 지금 손실 중이고, 그리고 XAI 같은 경우는 사실 말해 뭐합니까? 이거 안 쓰잖아. 잘 안 쓰잖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손실이 엄청 많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연손실이 1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AI 자체는 적자지만 회사 전체는 흑자라고 하는 구글조차도 AI 쪽은 그래도 적자라는 거지. 구글이 그래도 되게 머리 잘 써서 저비용으로 좀 잘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적자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 매출을 불러일으키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그 투자가 미친 듯이 많이 됐음에도 적자가 심한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가격이 엄청 오를 거긴 해요. 어쨌든 다시 이제 중심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거 다 어느 정도 개발사에서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게 AI고, 그래서 저는 항상 걱정을 했던 것도 이게 사람들이 되게 종교적 맹신으로 그걸 맹신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런 글들이 SNS에 되게 많이 퍼져요. 너무 완벽하다 막 이러면서 할루시네이션 절대 얘기 안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특히나 일반인 분들 중에서 약간 중장년층 이렇게 한 40, 그러니까 40대는 조금 애매한데 약간 50대 확실히 얼굴 딱 봤을 때 50대 넘어 보이시는 분도 이게 좀 심하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댓글을 달까 하다가 그냥 본인이 좋다고 하시니까 좋게 넘어갑시다 하고도 그냥 무시했죠. 아는 분이 그러셨거든. 그래서 어쨌든 엔트로픽이 강조하는 개념 자체가 지금 컨스티튜셔널 AI인데 명시적 규칙 집합이 존재하고 이게 이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델이 스스로 응답을 평가하고 수정하고 위험 응답은 자동으로 리라이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검열이 있다는 거지.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게 과연 인공지능인 것인가 스스로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프로그래밍적인 필터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근데 미친듯이 AI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엄청난 투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가 그런 거야. 약간 우리가 우주 경쟁 했었잖아요. 옛날에 막 소련이랑 미국이랑 우주 경쟁했을 때 미친듯이 돈을 투자하니까 달나라까지 갔다 오잖아. 그러다가 몇십 년 동안 되게 정체돼 있었죠. 투자를 그만큼 안 했거든. 달나라만 찍고 오고 그 다음부터 그 기술에 그렇게까지 투자를 안 했어. 그러니까 또 우주 경쟁이 조금 이렇게 둔화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은 분명히 이거 투자 대비 뭔가 아쉽네, 또는 이렇게 사람들의 그 뽕 같은 게 좀 사라질 때가 오긴 올 거예요. 지금은 좀 과도기죠. 닷컴 버블 터질 때가 좀 그런 시절이었고, 그 이후로 천천히 진짜 성장을 해냈죠. 그 기간이 한 20년 넘게 걸렸죠. 30년 걸렸으니까 좀 지켜보세요. 좀 지켜보시고. 왜냐면 닷컴 버블이 90년대 후반에 터졌거든. 90년대 초반부터 엄청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어마어마한 빅테크의 성장이 있기까지는 30년이 걸리긴 했죠.
그러니까 AI도 너무 흥분해서 바라볼 게 아니고 이게 투자 대비 성과나 이런 것들이나 이렇게 개발사에서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이 레이어들을 제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촉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제 생각은 이래요. 그냥 안전 필터는 단일 필터가 아니라 체인 구조였다. 그래서 입력 검사, 생성 중 제한, 출력 검사 단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모델이 전부라는 착각이 깨졌다. 그러니까 그 여기 대표도 막 어디 나와서 LLM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고 자기네들 내부 프라이빗한 구조에 대해서 절대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터뷰에서 보면 LLM은 뭐 지수함수의 끝에 도달한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부에서 겁나 사람들이 겁나 정신없이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중에 재밌는 게 바이브 코딩으로 코드 짜다가 유출된 거 아님? 뭐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양 사람들 중에.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가 공개된 건 아니라서 뭐 크게 뭐 크리티컬한 것까지는 않을 수 있는데 확실한 거는 비슷한 레이어를 이제 다른 이제 회사에서 차용할 확률이 되게 높으면서 클로드만의 어떤 그 좀 괜찮은 그런 게 좀 깨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그 여기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 생각보다 전통 소프트웨어 비중이 크다. 일반적인 백엔드 코드가 있었고, 그리고 상태 관리, 세션 관리, 요청 라우팅, 캐싱 로깅, LLM 위에 얹힌 사스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일반 서비스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랬잖아. 아니 개발자를 왜 계속 뽑고 있지? 이상하지 않아요. AI가 다 코드를 짜줄 텐데.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왜 빡이 쳤냐면, 왜냐면 원래는 나 이런 거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그러니까 뭐 그냥 AI 잘 쓰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AI 맹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과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내로남불도 심한 게, 내가 이제 존 카맥이나 그러니까 리눅스 토발즈 막 이런 되게 기라성 같은 그런 세계적인 개발자의 전설적인 개발자들이지, 의견이 생각보다 바이브 코딩을 도구로서 바라보는 게 되게 강하다라는 거를 입증을 많이 했잖아요. 진짜 네임드 개발자들 다 그래. 안 그런 사람이 없어. 단 한 명도.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가 6개월 이상 된 되게 뭐 대규모 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비개발자가 바이브 코딩에서 개발자 개입 없이 6개월 이상 간 케이스가 없다라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리서치로. 그래 버리니까 너무 오버하시는 듯 아무도 맹신 안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뀐 거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맹신하던 댓글 다시는 분이 자기 댓글을 기억을 못 하시나 봐. 할루시네이션 생기시나 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애꿎은 공부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의 사기가 꺾이는 게 너무 나는 싫었던 거지, 교육자 입장에서.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항상 경고를 하는 게 그런 거지. 진짜 그분들이 단순히 그냥 뭐 일반 유저인데 맹신을 하는 거면 그래 뭐 그래 좀 자기 판단이 뭐 틀릴 수도 있지. 뭐 몰라서 틀리는 거는 뭐, 근데 모르는데 나대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몰라서 차라리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근데 모르는데 너무 이렇게 설치고 막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번에 엔트로피 구조 나오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랬거든, 그거 보면서. 그래서 내부 알고리즘은 거의 안 드러났지만 결국에는 구조적인 측면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유추하기가 훨씬 쉬워진 건 사실이죠. 그 생각보다 일반적인 그냥 서비스처럼 돌아가는 구조가 상당히 많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모델 자체를 완벽하게 복제하기는 지금은 좀 그러니까 어렵지만 유추는 가능하다. 왜냐면 관련 그 전문가들은 보면은 이제 유추가 어느 정도 되겠지. 그래서 생각보다 크리티컬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워낙에 투자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엄청난 자산가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비슷하게 만들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막 움직이는 규모가 큰 곳에서는 확실히 좀 클로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쫓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사실 오픈 AI거든요. 오픈 AI가 지금 개발자가 3,500명 정도 추가 채용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되게 굉장히 공격적인 모델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내부에 이렇게 파인 튜닝을 각 분야마다, 예를 들면 코딩 쪽에 만약에 뭐 한 500명, 막 1000명을 배치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코딩 쪽 퍼포먼스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그거 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무튼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물론 클로드 그래도 지금까지는 현존하는 것 중에 코딩 쪽에서는 가장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면서도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성능이 지금 정도만 돼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게 애초에 그냥 뭘 쓰든 상관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심지어 그 제일 구리다고 하는 X 그룹 같은 거 써도 뭐 그렇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코드를 어떻게 짤지 내가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대로 이렇게 던졌을 때 완전히 딴소리 하지만 않으면은 그냥 다 괜찮게 짜지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고전적인 공부를 꾸준히 하신 다음에 AI를 바라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거를 이 구조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꾸준히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통 소프트웨어적인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어하지 못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딸깍해서 개발할 수 있다면 딴 사람도 딸깍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차별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진다라는 걸로 쉴드를 치시더라고. 아니에요. 좋은 프롬프트가 나온다는 건요, 개발을 알고 그 프롬프트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개발자들이 훨씬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프롬프트가 한 번에 딱 이렇게 잘 써야 일단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수정을 해줘 라고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그러니까 뭐 이 컨텐츠 그냥 만드는 거니까 뭐 이렇게 뭐 내가 엄청나게 뭐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가볍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뭐 세상을 바꾸고 뭐 그럴 마음도 없고, 어쨌든 확실한 거는 자꾸 무슨 밥그릇 들이치고 막 이러면서 막 어그로 끄시는데, 그 밥그릇이라는 게요, 왜 내가 바이브 코딩 딸깍을 못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는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도 여기까지 보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 앞에서 헤드라인만 보고 댓글 달기 때문에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바이브 코딩이 발전해도 바이브 코딩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AI를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쓰거든요. 너무 많이 쓰고 하루 종일 AI 의존증에 걸릴 정도로 AI를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거 AI가 준 데이터로 내가 검증을 못하는 사람이면은 진짜 위험하겠다. 그래서 진짜 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역질문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특히나 코딩 쪽은 내가 기술을 모르고 질문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유지보수해서 떡락해요. 그런 경험이 너무 많기도 하고, 저는 뭐 개발자니까 다 고쳐서 문제 없게 했지만 그냥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이만큼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 구조부터 잘못된 거야. 이런 케이스 나왔을 때 진짜 큰일 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